지적하는 바는 이런 겁니다. 저는 방첩사령관의 그 임무와 역할을 놓고 볼 때 좀 반듯했으면 좋겠다. 강직했으면 좋겠다. 부러지더라도 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태도로 기대를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 좀 미끌미끌하다. 정치장교 같다 하는 느낌을 받아서 그게 유감이고요. 급기야 장관께서 또 비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먼 신까지 나왔어요. 그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평가도 있다는 점을 방첩사령관 어디 계셔요? 예, 예, 좋습니다. 자, 질의하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용현 장관님, 네, 이 건물은 과거에 합참 건물이었죠? 맞습니다. 그 국유재산 총괄청이 어딘 줄 아십니까? 저 기재부로 알고 있는데 잘못 예, 알고 기재 있네요. 맞습니다. 이번에 네. 공부를 좀 하고 나오셨네. 그 국유재산 종합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디에서 세우는 거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기재부입니다. 네.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재부가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매 회계년도 1월 1일 날 시작되는 매 회계년도 4개월 전, 즉 120일 전에 그러한 국유재산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국무회에 올려서 대통령 승인받고 국회에도 보냅니다. 네, 예. 그래서 2021년도 장관께서는 꿈에도 잊지 못할 2022년도 아니겠어요? 대통령 선거가 있었으니까요. 네, 5월 10일 날 있었어요. 2021년도에를 기준으로 해서 이곳 건물이 국방부 건물이 될 줄이야. 저쪽 건물이 대통령, 국방부 건물이 대통령실이 될 줄이야. 예측 못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해 21년도 적어도 저물기 전에 4개월 전에 기재부를 총괄청으로 하는 국유재산 종합계획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국방부 건물이니 합참 건물이니 느닷없이 대통령실이 와가지고 이렇게 관리청이 변경되는 것은 누구도 예상을 못했어요. 자, 그러면 그러한 국유재산 종합계획이 변경됐다. 즉 국방부 건물은 대통령실이 들어오고 이곳 건물은 국방부가 들어오는 이런 변경 내용은 국회에 알려야 되겠습니까? 안 알려도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그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명분이 없으니까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걸로 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국유재산 종합계획에 변경이 있으니까 그 변경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요. 물론 감사원이 면죄부를 줬습니다만 아까 우리 허영 의원님 질의에 여러 가지 답변도 하고 다른 의원님 질의에 답변도 했습니다만 지금 이거 한번 보십시오. PPT. 다 아니다 하다가 딱 큰 소리로 우리 장관께서 답변한 게 있습니다. 외교장관 공간으로 육참총장 공간에서 외교장관 공간으로 관저 대상지를 변경한 것은 TF 부팀장 실세였던 내가 결정한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른 거 봅시다. 대통령 비서실 모 비서관은 인수위 TF에서 이 업체를 선정했다. 김호진 관리비서관, 윤석열 대통령의 비서관이에요. 더더군다나 국토부 차관 지금 영전했습니다. 인수인의 관련자들과 통해서 업체를 추천받았다. 인수위 TF 내에서 장관께서 계셨던 부팀장 함께 논의하여 21g을 공사업체로 선정했다. 자, 21g은 나중에 공사 끝난 다음에 알았다고 그러셨죠? 맞습니다. 거짓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거짓말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장관은 머릿속에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하실지 모르지만 객관적인 지표는 모든 우리 허영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모든 절차 위반의 근본적인 원인은 당초 육참총장 공간으로 관저 이전을 한 게 아니고 갑작스럽게 김건희 여사의 부탁을 받았을 게죠. 갑작스럽게 외교장관 공간으로 관저 대상지를 변경하는 것에서 모든 절차 위반의 근원이 된 겁니다. 그런데 장관은 그거는 내가 결정했지만 나머지 비위 혐의와 관련된 연루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21g이 워낙 무자격, 부실업체고 여러 가지 법 위반을 야기했으니까 나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럼 저 비서관들의 저 진술들은 감사원에서 한 진술들입니다. 인수위 TF에 또 더군다나 그 내용 중에 현 정부와 밀접한 분들, 김호진 비서관이 하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인수위 TF 내에서 대통령 당선자와 가깝고 현 정부에 밀접한 분으로서 대통령의 경호처장이 됐고 급기야는 국방부 장관이 된 김용현 빼놓고서는 누구를 지목할 수 있겠습니까? 장관님, 누구를 지목할 수 있겠어요? 삼척동자도 저 정도의 새 비서관들의 관련자들의 진술만 해도 저거는 당연히 관저 이전과 집무실 이전의 주역이었던 본인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김용현 석자를 머릿속에 떠올지 않다면 저는 바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 판단이 잘못됐습니까? 네. 왜 잘못됐죠? 아주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잘못됐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 주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1분 40초 남았습니다. 예. 40초 남겨놓고 제가 예, 시간을 그러시죠.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국유재산 종합계획 감사원에서 면제부를 줬는데 총괄청인 기재부가 국유심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유재산 종합계획의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뭐냐? 소위 예산 총계의 변함이 없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된 그 다음날 국방부는, 장관께서 지휘하는 국방부는 합참 이전에 소요되는 2,400여 원의 타당성 검토를 해달라고 기재부에 요청합니다. 2,400원이나 들 것이 예상되어 있는 것은 이 정권 초기부터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잠시 묵혀뒀다가, 공식적인 것을 묵혀뒀다가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하니까 그제서야 기재부에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2,400원이 계상되지 않은 국유재산 종합계획의 변경 절차 혜택, 이것이 법 위반의 핵심입니다. 자, 이 부분은 내가 두 번째 보충 질의 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회 해보세요. 주셔서. 기회 줍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선 이렇게 시간 답변 기회를 주셔서 우리 박범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육군 총장 공간을 원래는 쓰려고 했죠. 대통령 관저로. 그래서 그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시작하는 과정에서 리모델링까지 시작을 했습니다. 하는데 일주일 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갑자기 비가 왔는데 비가 곳곳에 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빗물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전문가들 불러다가 안전진단을 시켰더니 이 빗물을 막으려면 다시 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 무슨 얘기냐? 너무나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60년 가까이 된 건물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두고 누수공사를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 공사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수가 되는 곳곳에 물이 새고 있는 그 공간을 대통령님께 쓰게 하는 게 맞느냐?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뭔가 관저 변경에 들어가려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육참총장 공간에서 외교부장관 공간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전해도 늦지 않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법률이 지향하는 법치 행정의 근본적인 정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의원님 박범계 의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장관님 마무리해 주시고 또 네. 부족한 부분은 의원님 말씀 존중합니다. 보충 질의에서 하지만 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대통령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결정 사항이 아니잖아요. 보고를 드렸더니 대통령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대안이 뭐 있냐. 그래서 외교부 장관을 쓰시는 것을 제가 건의드렸습니다. 그래서 외교부 장관을 가보신 겁니다. 가보시고 나서 외교부 장관을 둘러보시더니만
대통령님께서 가셨죠. 네. 보시고 그러면 그 외교부 장관 공간을 쓰는 걸로 하자. 네. 그래서 그 결정을 최종적으로 해주셔서 그걸로 옮기게 됐습니다. 근데 이 옮기는 과정에서 공사를 하는데 또다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 이 공사를 리모델링 하는데 감독을 제가 하면서 제가 실제로 목격을 했습니다. 뭘 했냐면 리모델링 하면서 벽체를 다 뜯었는데 벽체 구멍이 덤성덤성 떠 있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업체에다 나무랬더니 그게 아니고 이게 55년 된 건물이다 보니까 벽돌이 중간중간에 다 빠져나가가지고 이대로 공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안전진단 다시 해야 된다. 해서 안전진단을 하라고 한 달 반 더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달 반 동안 안전진단을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공사를 시작한다고 늦어졌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게 정말 참 대통령님께서 머물러야 된 관저가 이게 55년이 넘은 이 참 누추한 곳에서 모셔야 되는지 제가 참 불안했습니다. 왜? 언제든 무너질 수 있으니까. 박범계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죠. 박범계 의원님. 박범계 의원님. 그렇게 반저지를 변경하는데 절차는 어떻게 돼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라고 묻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그 행안부에다가 요청을 해서 대통령께서 묻지 않았습니까? 네. 대통령께서 그 절차를 박범계 의원님 여기까지만 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 시간이 제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요. 박범계 의원님께서 이따가 보충 질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강선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